반갑습니다. 오늘 만남이라는 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만남은 저의 인생의 여정과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결합되는 시간이다. 근데 이 결합이 잘 되면 흔히 운이 좋다고 그래요. 결합이 잘 되면 정말 승승승이 나타나고 결합이 잘 안 되면 그죠? 꼬이죠. 예.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남이란 참 귀한 것 같죠. 자, 오늘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라는 저 스스로 한번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자, 오늘 저는 제가 고향이 완도예요. 네, 그래서 광주에서 좀 살았고, 네, 광주가 제가 이 터전을 만든, 이 시스템 터전을 만든 시작이 광주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광주에 대한 애정 또 제가 살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제 1회를 여기서 하자, 시작을 하자 이래가지고 일부러 제가 좀 요구를 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계획대로 잘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시작. 안 되죠. 네. 계획대로 되기만 하면 지금 어디 다른 데 있겠죠. 네. 제가 살면서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걸 정말 많이 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더라고요. 실패의 요인을 제 스스로 분석해봤어요. 그리고 저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이 방법을, 비법을 하나 찾았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지금 말한 대로 하면 지금 이후로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정말 맞는지. 자, 실패할 일은 처음부터 안 한다. 말은 맞는데? 말은 맞죠? 그런데 왠지 찜찜해. 예, 뭔지 찜찜하죠. 왜? 실패할 일인지 알아보려고. 모르니까 실패하지.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빈말로 한 건 아닙니다. 실패할 일은 처음부터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제 얘기 들으시고, 오늘 제가 이 얘기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강의를 지금 6만 번 이상 강의를 했고 또 제 자신도 성공과 실패에 대한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만나는 사람에게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좀 삶을 살게 하고 싶다는 게 제 목표예요. 정말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제가 이 내용 꼭 말씀드려요. 자, 그럼 잘 봅시다. 실패할 일을 처음부터 안 하려면 실패할 일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뭐 예측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측이라는 건 이 세상에 어디 학문으로까지 존재해요. 미래학, 예측. 그죠? 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측을 전제로 하죠. 대기업에서 예측하지 않고 하는 거 보셨나요? 없죠? 예, 대기업에서 다 예측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예측하냐? 위험 예측까지 합니다. 위험 예측은 어떤 거죠?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정책을 바꿨거나 누가 나를 사기쳤거나 그죠? 천재지변이 일어났거나 이런 것도 예측의 대상에 들어가요. 이것 예측을 못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운이 없다. 맞죠? 진짜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도 예측을 해요. 어떻게 해요? 예측 예산을 놔두는 거죠. 위험 예측. 다시 말해서 최소한 100억은 위험 예측, 위험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자산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예측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정말 예측을 할 수 없는 세상인가? 그렇진 않아요. 보세요. 자, 우리 여자분들은 밥 짓는 거에 대해서 뭐 문제가 없을 텐데. 자, 지금까지 밥 지어온 대로 생각하시고 오늘 이후로 제가 밥을 지으라고 했을 때 실패할 확률은? 없어요? 실패할 확률 없죠? 네, 없죠. 여러분 지금 분명히 아까 실패할지 안 할지를 모른다고 했는데 아네. 즉 내가 아는 일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맞죠? 네. 대부분 실패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친구가 또는 아내가 뭐 등등 가까운 사람이 이야기할수록 잘 믿는 경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로직으로 오는 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진행을 하다 보면 이 사이에 빠진 부분이 있었어. 그쵸? 꼭 여기서 실수하죠? 네, 이 사이사이 어딘가 빠진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분에게 답을 지으면 100% 실패하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해볼까요? 네. 이분이 인지하지 못한 부분을 내가 꺼내 들고 들어가면 바로 실패해요. 제가 쌀 수분 농도가 보통 20% 30%가 되는데 제로 농도를 가지고 그냥 모른 척하고 쌀을 줬어요. 그러면 일상적으로 지으면 성공 실패 시작. 백두산 가서 일반적으로 밥 지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 기합 차이로 실패. 자, 이분은 평소에 그런 상황을 안 봤기 때문에 자기의 밥 짓는 인지 영역에 안 들어요. 그럼 이분을 실패하게 하려면 저는 어떤 경우든 다 가능해요. 이게 사기꾼. 즉, 사기꾼은 처음부터 이 사람의 실패를 기반으로 내 수익을 챙깁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사기꾼이라 하기 좀 그러는데 무지몽매한 사기꾼이에요. 자기가 잘 몰라. 자기도 몰랐어. 이 쌀이 수분 제로인지를 몰라가지고 이걸 될 거야. 둘 다 믿어. 그죠? 둘 다 믿죠? 결과는 하나. 만약 이게 임금밥이었으면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나겠죠. 자, 지금 이런 부분이 바로 왜 실패하는지에 대한 이유예요. 그러면 자, 이제 정확하게 아는 일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계단 올라가는데 내가 지금 여기 올라가다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죠. 뭐 무슨 가다가 진짜 정신이 그 순간 뭐 좀 문제가 생겼을 때 쓰러질지 몰라도 거의 계단 올라가면서 몰라요. 휴대폰 보고 가다가 걸린다든지. 보세요. 아는 일은 실패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실패를 많이 하느냐? 모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하네요. 오늘 저를 만나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모르는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아보고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뭐 등등 다 해봐. 그래도 내 인지 범위에 안 들어온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 알아보고 하죠. 알아보고 찾아보고 뭐 내 딴에는 한다고 하는데 네. 그 로직을 만든 사람들의 뒤에 숨겨진 의도까지는 못 본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관공서에서는 새로운 일을 잘 안 하려고 해요. 맞죠? 네, 새로운 일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숨겨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관공서에는 잘 됐다라고 다른 지방에서 됐다 그러면 우수수수수 네, 같이 몰려드는 거. 왜? 누군가 해본 일은 남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일이 있습니다. 안 되는 두 종류의 일이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안 되는 두 종류의 일. 첫째, 모르는 일. 모르는 일이라는 것은 누군가는 했지만 그 디테일한 그 절차와 방법과 도구를 모를 때 내가 찾아도 못 찾았어. 그런 경우 실패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일. 이건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일. 근데 이 두 번째 일은 괜찮습니다. 무조건 하셔도 돼요. 두 번째 일은 예를 들어서 원자 핵을 발견할 때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원자 핵의 구조를 몰랐지. 볼턴인 걸 열심히 찾다가 잘못 찾았어. 떡처럼 생겨가지고 여기 콩이 박혔다. 틀렸잖아요. 원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핵이 안에 있고 나머지는 다 진공 상태잖아요. 전자가 돌고. 아무도 몰랐죠. 그렇지만 볼턴의 원자론, 떡에 콩이 박혀있는 이 원자론이 지금도 교과서에 나와요. 엄청나게 성공한 거야. 왜? 아무도 모르는데 징검다리를 놔줬거든. 러더퍼드가 이 볼턴의 원자론을 보고 처음으로 실험을 했거든. 근데 이상하게 전자들이 지나가면서 부딪히지 않는 거야. 원자 핵만 부딪히는 거야. 그걸 통해서 드디어 원자론의 모형을 찾아낸 거 아니야? 그래서 러더퍼드의 원자론은 꼭 볼턴의 원자론을 같이 끌고 다닙니다. 볼턴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실패해요, 성공이에요, 그 사람은? 아니, 이론적으로.
실패지. 잘못 찾아.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성공. 자,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세상에 아무도 안 해본 일, 즉 어떤 산을 올라가는데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올라가는 길이 없네. 그럼 내가 오늘 낫을 들고 치고 올라가면 내가 이만큼 길을 만든 거예요. 이게 내 역사고 이게 인류의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쳐서 1km를 뚫고 갔는데 저 뒤쪽에 길이 하나 발견됐어요. 이런 천지 바보 다. 조금만 찾아보면 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합니다. 내가 맡은 일, 조사를 정확하게 해보지 않았다. 그 말은 어딘가에 누군가가 해놓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내가 미리 경치만큼을 못하는 거죠. 자, 이런 실수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조사를 못했다. 이런 시간이 없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새로운 일이야. 아이고, 험난하죠.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니 험난하죠. 여기는 가기만 하면 성공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둘 다 도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일단 아는 일부터 잘하십시오. 네, 아는 일부터 잘하십시오. 그리고 모르는 일이 나오면 일단 위험 예측에 있어서 위험 관리, 위험 관리, 즉 100% 투자를 한다 이런 짓 하지 말고, 그죠? 예, 적절하게 안정적으로 내가 이 정도는 괜찮아, 날려도 돼, 줘도 돼, 이런 정도 안정선에서 해야 돼요. 자,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강의를 가보면 정말 강의를 저는 평생 강의만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강의라고 하는 강의만 했는데 가보면 너무나 실패의 이력이 많아요. 정말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나름 실패가 좀 적었던 이유는 이런 걸 좀 일찍 깨달았어요. 이런 책을 제가 자랑들 같지만 우리나라에서 책 읽은 권수로는 5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러면 되게 많이 읽은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보이는 게 많아. 무슨 제한이 오면 이 책에서 나온 얘기 막 떠올라. 이 책에서 떠올라. 제 얘기 듣고 망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분이 러시아에서 드론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사업을 5억을 투자했대요. 투자하고 왔더라고.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주니까 엄마야 어떻게? 이거 지금 미국에서 지금 바로 직전에 그보다 100배 저렴하게 개발된 드론이 나왔는데 몰랐던 거야. 그 사람 사업 채웠어요. 5억만 날렸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웬만한 어떤 제안들을 보면 그 정보량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두 번째, 모르는 영역은 정보량이 띄엄띄엄 있어도 이 사이사이 연결하면 금방 찾거든요. 금방 몇 번만 조사하면 금방 자료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 사업이 가지고 있는 위험률 그리고 성공률들을 조사한 다음에 저를 시작합니다. 저는 제 눈에 안 보이면 절대로 안 합니다. 진짜. 절대로 안 합니다. 아무리 자기들도 다 파악하고 해집고 다 해서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패율이 좀 적어요. 여러분들께 오늘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제 자신이 실패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업 제안과 사업 도전에 있어서 무시무시하게 보수적이에요. 정말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한 저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패율이 좀 적고 성공률이 높은 편이에요.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실패율 완전 제로입니다. 왠지 아세요? 완전 제로입니다. 절대로 실패하라고 해도 못하는 사업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저희는 이 사업을 하는데 이 플랫폼을 지금 한 50억 들여서 만들었는데 빚이 없습니다. 자, 첫째 빚이 없어요. 빚이 없으면 안정적이에요. 세무, 대출, 돈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가는 돈이 없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월급 나가요. 뭐 사무실이나 아니 사무실 안 써요. 네, 전기세 안 써요. 또 뭐 이런 사무실도 없어요. 우리 10년 전부터 우리는 화상 건물샵을 썼어요.
그럼 어때요? 사무실 없어도 돼? 그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직원들은 다 공동 사업자야. 그러니 급여는 돈 나오면 우리 서로 나눠 갖잖아요. 그럼 급여 안 나가네? 뭐 또 나갈 게 뭐가 있는데? 망하라고 해도 망하겠어요? 이 큰 50억짜리 지금 이 사업이 겨우 한 달에 1,000만 원 나가는 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짠 10년 전 플랜입니다. 야, 대신에 우리 함께하는 사람 500년 가게 전체가 먹고 살게. 그렇게 시작한 사업.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우리는 시작하는 순간부터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면서 그 들어오는 돈으로 개발을 해서 50억까지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돈 빌리지 않고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전 보수적이에요. 조금만 위험이 있어도 일단 죄의식. 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은 거기에 함정이 빠집니다. 아마 저하고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면 저로부터 영향을 받을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게 제가 발견합니다. 그럼 저는 뭐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평생 교육자였습니다. 교육자. 네, 교수, 흔히 교수, 강사, 교육자, 학교 교장, 뭐 등등. 도대체 이런 사람이 오늘 무슨 일로 마케팅 얘기를 하지? 정말 안 어울리죠. 근데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인간의 능력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인간 중에서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 중에 또 혹시 손자 중에 있는 분 아세요? 하나 들으면 열을 한다. 이게 바로 천재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거 없는데 어떻게 천재가 돼요? 둘이 공부했는데 나도 둘, 너도 둘 알고 어떻게 천재가 되냐고. 내가 둘 할 때 얘는 20개 알고, 그죠? 우리가 20개 할 때 얘는 200개 알고, 문일지십이니까 기하급수잖아요. 이 사람들이 천재가 돼요. 그래서 어릴 때 떡잎만 보면 안다는 게 바로 문일지십이에요. 문일지십. 하나 들으면 열을. 이거가 나름 현실인지 아닌지 이걸 찾아보려고 5년을 뜯어봤어요. 문일지십이 속담이냐 아니면 진짜 기술이냐. 5년 푼 다음에 기술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다는 말은 제가 기술을 개발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문일지십이 가능한지를 찾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재교육 교수예요. 인재를 키우는 교수란 말이에요. 그걸 찾아냈어요. 근데 문일지십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는 정보량을 갖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있더라고. 그게 뭔지 아세요? 자, 부술이 많아졌어. 부술이서 말이라도 이게 또 기술이더라고. 정보량이 많아졌는데 빼지 못하면 우리 어릴 때쯤 보면 공부하다 미친 사람들 많아요. 지금은 그런 사람 드물지만 공부하다 미친 사람 있잖아요. 그게 정보가 뇌에서 깨어지지 않으면 정보량에 의해서 정신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시대에 과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머리는 없어. 그 집안을 해야 돼. 하나 미쳐버려. 이게 실제 있는 일입니다. 그게 이제 구슬을 막 들어오는 구슬을 꿰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자, 보세요. 사과, 배, 감, 물, 바나나 이런 뭐라고 불러요? 과일이라고 부르잖아. 이걸 맨날 누구한테 가서 설명할 때, 야, 사과, 배, 감, 물, 바나나 봤니? 아니, 과일 바구니에 과일이 10종류가 있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돼? 아니, 다 설명하려면 다 이름을 불러서 너 이거 봤니?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과일이라고 이걸 꿰는 종류의 한 종류. 이걸 관주위보라고 해요. 구슬을 꿰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3년 동안 찾아서 기술을 만들었네. 기술이 또 있네. 정보를 많이 담아가지고 꿰네. 이제 보배가 생겼어. 이거 완전히 세상을 놀리면 보배네. 근데 말을 못하네. 말을 못해. 글을 못 쓰네. 이건 잡혀야지. 잡혀야 돼. 엄청난 인지력이 있잖아. 근데 말을 못하니까 장애인이. 암호를 보면 순식간에 암호 처리하죠. 말을 못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내 머릿속에 얻어낸 정보량과 관주의보를 통해서 얻어낸 엄청난 창의력을 말로 풀어내는데
한 번 말하면 물 흐르듯 말하다. 청산유수라는 기술입니다. 기가 막히죠? 옛사람들이 다 해봤어. 글을 못 쓰네? 근데 글을 잘 쓰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 있어. 한 번 휘갈기면 끝이 없이 휘갈기는 일필휘지. 다 속담이 다 준비되어 있고. 근데 그게 실제로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은 그 기술이 있었던 거야. 이거 기술을 전수를 하려면 이론이 있어야 되는데 이론이 없어. 청산유수 기술 찾아내고 반주의보 기술 찾아내고 일필휘지 찾아냈어. 그 다음이 또 있더라고. 생각했으면 알고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서 일치시키는 거야. 지행일치 기술.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 기술은 세상에 없더라. 원래 이 기술은 신이 가진 기술인데 기획하다, 계획일치. 내가 생각한 것이 이루어진다면 세상에 망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생각한 대로만 된다면 그게 기획일치야. 이건 세상에 없더라고, 이 속담이. 제 인생의 가장 놀라운 발견이죠. 그래서 제 지금 남은 인생은 바로 기획일치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나머지 다 개발했어요. 운율지혜, 관주의보, 청산유수, 일필휘지, 지행일치까지 다 개발했어요. 그래서 인재교육학의 대학원에 인지 코칭학과는 학과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학교를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학위가 거기밖에 없어요. 학위가 아니지만 졸업자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다 이제 학위를 따라하고 주변에서 제가 책을 읽다가 좀 잘못 읽었나. 이 세상에서 진짜 제일 이 정도 급은요, 학교도 나오고 했는데 이 정도 급은요 학교를 안 다닌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몇 살에서 한번 봐보세요. 진짜 학교 안 다닌 사람이 이 정도 급이 있어. 대부분. 지식이 아직 가렵구나.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런 종류의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때 다 학교를 안 다닌 거야. 물론 학교도 없을 때 있었고, 뭐 예수님이 학교를 다녔나요? 네. 아무튼 최상에 있는 종교를 만들거나 학원을 만든 사람도 대학을 안 다녔다고. 예. 그러니까 최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뭐야? 그럼 내가 학교 안 다녀야 되네? 이게 우리 잘못된 거야. 그래가지고 내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 19살 때. 나 학교 안 다니고 저들처럼 유명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주변에서 뭘 짓을 다 해줘. 열등감도 없어 아예. 네, 기다려. 내가 어떻게 볼지 좀 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대학에 가서 뭐 교육 좀 하려고 교수 좀 하려고 그러니까 다 뭐내라? 학위내라. 와 미쳐버리겠대. 아예 안 세워져. 그럼 내가 가서 내가 개발한 이론인데도 강의하려면 뭐라고 줄 알아요? 학위 없으니까 주임 교수는 안 돼. 그럼 그냥 강사야. 아 미쳐버려. 반짝 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는 강사로 하고 내 앞에 있는 교수, 자격 있는 교수를 주임 교수로 세우고 내가 강사로 뛰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한 10년을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인지 코칭이 완성이 됐어요. 500쪽짜리 교재가 완성이 돼가지고 어떤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이거 학과를 만들자. 먼저 말해. 학위 없어요. 부르지 말라고. 그랬더니 방법이 있대. 내가 총대하니까 명예 철학 박사 학위를 주고 그럼 되는 거야.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철학 박사 뜬금없이 받았어. 보통 학위 그런 거 하나 받으려면 1,500만 원 정도 주잖아요. 다 아시죠 뭐? 네. 그거 달래. 어래? 뭔 소리 하는 거지? 나 돈 받고 학위 하려고 신직 학교 다녔어. 하지 마. 그래서 더 이상 당신 안 만나 했더니 그냥 줬어. 그리고 교수로 정식 교수로 임명했어. 이제 소문이 좀 불려.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거든. 19살 때. 명예학위 아니면 절대 안 받겠다. 우리나라는 명예학위가 돈이냐. 돈 좀 받아요. 진짜 서양에서는 돈 안 받습니다. 진짜로 그 같은 공부를 했는데 그 우월성, 탁월성이 뛰어난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통과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한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철학을 쌓고 그리고 저의 모든 목표가
항상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강의 순서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여기 없네. 요거에서 다시 볼게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이 부분은 꼭 같이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과의 만남에서 아주 중요한 접점이에요. 제가 사기꾼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가려고 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력과 제가 가지고 있던 연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대상을 만나면 그 대상에 따라 막 그 대상에 맞추죠. 사기꾼들은 그 대상에 맞추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동고동락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는지.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좋아해요. 진짜 안 변하잖아. 알죠? 네, 안 변해요. 저는 정말 불과하거든요. 제가 김대중 대통령 책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생각이 같지? 너무 똑같은 거야. 하는 말부터 그냥 마치 내가 글 쓰는 김대중 글 같아. 그거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무슨 길인데 그 책을 읽었더니 거기 안에 읽은 책의 리스트가 나와요. 제가 읽은 책인 거예요.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다 읽은 책. 제가 감동 받은 책. 그런 생각이 같을 수밖에 없죠. 제가 그 경험을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거 하나를 보여주면서 저를 대변 한번 해볼게요. 저의 인생 설계서입니다. 저는 19살 때부터 계획서를 썼고 계획서를 97년에 컴퓨터가 있어서 그때 처음으로 컴퓨터에 노트에 있는 거 옮겼습니다. 97년이면 제가 장난으로 쓴 건 아니겠죠. 그죠? 그때 썼던 글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 썼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97년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커뮤니티에서 훌륭한 사람을 양성한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경전, 역사, 철학, 매월 10권 이상의 책을 등등 인류의 꿈을 찾는 사람이 되자. 함께 사는 나눔의 세상을 살자. 경제 구조를 갖춰라. 그러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 사명선언서. 평화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을 양성하고 유일한 길인 사랑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겠다. 이때가 그 98년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목표로 배운다, 사랑한다, 나눈다, 커뮤니티, 인재 양성. 이게 자, 그럼 이제 쭉 내려가 봅시다. 배운 계획서, 훌륭한 사람 양육 안 바뀌죠, 전부 그대로잖아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인재 양성, 그 다음에 배움, 사랑의 삶의 실천, 그리고 이 과정을 보면 이제 전부 뭘 배워야 되느냐 이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책을 다 읽었어요. 이런 책들을. 왜 책을 많이 읽은지 이제 아시겠죠? 세계 경제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럼 경제학을 다 읽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정말 다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 보시면 사회학의 전 책이죠. 이게 다. 그죠? 행정학, 법학, 정치학, 문화, 인류학, 경제학, 경영학. 심지어 역사를 하나 읽는데 어떻게 읽을 줄 아세요? 우리 한국학을 읽으면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한국학을 배우잖아요. 그 서양사, 그러니까 한국 외의 역사를 어떻게 배웁니까? 세계사 한 통으로 배우죠. 그죠? 저는 아예 이것이 불평등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사, 일본사 500조, 중국사 500조, 네덜란드사 500조. 전 세계 주요한 나라들 책을 통으로 다 읽는다. 제가 어떻게 책을 읽었는지 아시죠? 궁금했어요. 진짜 궁금했어요. 알고 싶었어요. 세상을 알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종교부터 시작해서 철학, 역사. 평생 교육을 보면 이제 이때가 언제입니까? 2001년, 97년에서 지금. 그럼에도 안 바뀝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처음에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내가 계획을 만들지만, 그 다음부터는 계획이 나를 끌어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계획이 나를 끌어가는 겁니다. 내가 계획에 맞추려고 하니까. 이제는 사이버 국가까지 이제 생각하게 되고, 어디 나라 하나 만들 데 없나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헌법까지 만들고, 사이버 국가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할까 준비를 하고, 여기는 이제 2002년 터키에 갔을 때 또 인생 계획을 수정했죠. 근데 수정해도 전체 목표는 안 바뀝니다. 이렇게. 결국 이제 최근에 와서 2021년이네요. 드디어 평화를 해결하는데 부의 불균형이 해결돼야 됩니다. 요걸 발견합니다. 그동안까지는 계속 평화를 이루자, 인재 양성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자.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이루려면 가장이 진짜 인재여야 돼요. 성인 군자이면 가정의 평화롭죠. 전 세계 인류 평화를 만들려면 인재들이 진짜 성인 군자와 같은 인재들이 많이 나와야 돼. 세종대왕이 나와서 어떻게 나라가 발전시키는지 알잖아요. 그렇게 인재 양성으로 몰고 갔는데 인재 양성과 평화 사이는 너무 거리가 먼 거야. 맞죠? 내가 인재를 양성해서 그들이 인재가 됐을 때는 몇십 년이 걸리고 그들이 다시 세상을 바꾸려면 또 몇십 년이 걸리면 앞으로 50년, 100년은 걸려야 되는 거야. 야, 이건 내가 힘만 뿌리고 가는구나. 그러지 말고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없나? 부의 불균형이 평화의 원천적인 문제를 줍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때부터 초과잉 생산 시대에 빅테크 유통 플랫폼으로 인한 발생한 국제적 부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도록 1인용 고객 플랫폼과 1인 마케팅 플랫폼을 개발하여 유초등부터 교육 현장에 사용하도록 훈련한다. 개인적 목표, 경영적 목표, 시스템 수익 창출 목표, 핵심 전략. 자, 제 인생 계획서를 탈탈 털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일부러 만든 건가요, 이거? 아니죠? 제가 나름 이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도치겠지 이럴까봐 지금 이 얘기를 한번 먼저 드렸습니다. 왜? 이 얘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믿어주신다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여러분 들으면서 맞아 이러고 있는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앞에 시간 한 30분 투자해서 이 얘기를 하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저의 진심이 담긴 저의 삶의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야기라고 들려주고 싶거든요. 자, 이 시간 저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시간 이렇게 진행해 보고요. 네, 감사합니다.